만약 어느 날 플로리다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우연히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주었는데 그 안에 입에 검은 테이프가 붙여진 채 끔찍한 모습으로 묶여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진이 1년 전 2400km 떨어진 뉴멕시코에서 실종된 내 딸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3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자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미국 전역을 공포와 슬픔에 빠뜨린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입니다. 1988년 9월 20일 화요일 미국 뉴멕시코주 벨렌 쾌활하고 책임감 강했던 19살의 대학생 타라 칼리코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핑크색 허피 자전거를 타고 늘 달리던 47번 고속도로의 정해진 코스로 향했죠. 그날 아침 9시 30분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어머니 패티 도엘에게 가벼운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훗날 어머니의 가슴에 사무치는 비극적인 약속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12시까지 테니스 약속이 있으니까 만약 12시 정각까지 집에 안 오면 절 찾으러 와주세요. 불길한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2시 그리고 12시 5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던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패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차를 몰고 딸이 갔던 47번 도로를 미친 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타라의 모습 하다못해 그녀의 눈에 띄는 핑크색 자전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타라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을지도 모를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녀가 듣던 손이 워크맨에 부서진 파편과 그녀가 좋아하던 밴 보스턴의 카세트 테이프 조각이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몇몇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타라의 핑크색 자전거 뒤를 위협적으로 바짝 쫓아가던 밝은색 구형 픽업 트럭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타라 칼리코와 그녀의 자전거는 그야말로 뉴멕시코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사건 발생 10개월 뒤인 1989년 6월 15일 타라가 실종된 뉴멕시코에서 무려 2400km나 떨어진 곳 텍사스를 가로지르고 루이지애나를 지나 플로리다주의 작은 마을 포트 세인트 조이 한 편의점 주차장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차를 주차하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 장면은 그것이 연출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아마도 벤의 화물칸으로 보이는 공간. 입에 검은색 덕트 테이프가 붙여진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년이 숨막히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이 등 뒤로 단단히 결박된 듯 보였고 여성의 다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의 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즉시 언론을 통해 전국에 공개되었고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뉴멕시코에 있던 타라의 어머니 패티는 TV 화면에 나온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끔찍한 모습의 여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10개월간 찾아 헤매던 자신의 딸 타라가 맞았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 타라가 맞습니다.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첫째, 사진 속 여성이 누워있는 베개 옆에는 V.C. 앤드루스의 소설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책은 타라가 생전에 가장 아끼고 좋아하던 책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여성의 다리에는 어릴 적 사고로 생긴 타라의 상처와 정확히 일치하는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FBI의 냉정한 분석은 달랐습니다. 사진이 너무 거칠고 해상도가 낮아 사진 속 여성이 타라 칼리코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정체보다 더 깊은 미스터리는 함께 묶여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이 타라와 비슷한 시기 뉴멕시코의 다른 마을에서 실종된 9살 마이클 헨리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마이클 헨리의 유해가 실종 장소에서 멀지 않은 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의 죽음은 타라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그렇다면 저 사진 속 소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요?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20년이 흐른 2008년. 사건 발생 당시 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관이었던 르네 리베라가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나는 타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 범인들도 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타라는 낯선 이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지역의 10대 소년 2명이 픽업 트럭을 몰고 가다 실수로 타라의 자전거를 쳤고 당황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범인들의 이름과 시신이 묻힌 장소까지 알고 있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가설 A. 타라는 실종 당일 트럭 사고로 사망했다. 가설 B. 타라는 실종 10개월 뒤 플로리다에서 살아 있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실일 수 없습니다. 만약 보안관의 트럭 사고설이 진실이라면 2400km 떨어진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저 폴라로이드 사진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타라와 기가 막히게 닮은 사람을 이용한 잔인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비극을 담은 사진이 우연히 발견된 것일까요? 타라의 어머니 패티는 2006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타라의 눈빛이 나를 찾지 말라는 듯한 분노와 체념의 눈빛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FBI는 타라 칼리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면 재개하고 $2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현재 보안관 리베라가 주장했던 트럭 사고 및 살해 가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라는 그날 불의의 사고로 뉴멕시코의 사막에 묻힌 걸까요? 아니면 이름 모를 소년과 함께 어두운 밴에 갇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필사적으로 남긴 걸까요?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저 폴라로이드 사진 속 두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은 아직 우리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